자, 그럼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요. 이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재차 제기하면서 김 여사 측근들을 이른바 한남동 라인을라고 좀 얘기하면서 정조준했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동안 좀 묵묵해 부담도 침묵을 좀 해왔는데 네. 여사 라인이 어딨냐, 대통령실의 비선으로 운영한 조직 없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한 상황인데, 자, 다음 주 초라고 나왔습니다. 내일 재보선 끝나면 다음 주 초에 이제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야, 앞두고 굉장히 긴장감이 좀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대는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정국이 완전히 꼬여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맞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이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낸 게 아니라 이 직전에 선임 행정관이었던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지난 4월에 그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뭐 십상시 운운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40대의 주로 행정관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불거진 문제이고 또 사실 불거졌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좀 잠복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지목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가깝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신지호 부총장 말씀처럼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홍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계자 발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가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이 지적은 그런 그 많은 어떤 상황들이 중첩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다라는 여당의 절박한 어떤 마음을 전달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금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문제를 독대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쭉 조금 전에 화면 나왔지만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김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졌고요. 저 보시는 것처럼요. 하필 왜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수위를 끌어올리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일 재보선도 있고 뭐 당정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좀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의 상황. 그렇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종호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도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뭐 사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뭐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뭐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그동안 나왔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금 뭐 대통령실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겠냐, 뭐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대통령실에 존재해서 안 된다라고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또 설명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어쩌면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독대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독대 성사 여부도 사실은 이제 불확실해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져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독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대통령실에 악재가 쌓여지는 중에 어쩌면 떠밀리듯이 자칫하면 어쩔 수 없이 독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독대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종호 실장님. 친한계 측에서는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7명에 대해서 뭐 7명 안팎인데 한남동 라인이 실제 가동됐고, 뭐 그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7간신한 얘기도 나오는데 한 대표는 일단 여기서는 처음 듣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숫자는 조금 어떤 이슈화하기 위해서 뭐 7명 아니면은 뭐 10상시 이런 표현들은 사실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명이냐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본인 지목되는 인사들은 뭐
자기는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뭐 반박하고 그렇게 있고요. 부인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의혹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영선 총리, 양종철 비서실장 그 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사실 그 공보 라인 그러니까 홍보 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전이라든지 또는 뭐 그 다른 쪽 이 연설을 담당하는 비서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파다하게 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을 처음 보도한 언론 매체들의 그 출신들이 또 지목이 되고 그 출신들 대통령 직원들이 지목이 되고 또 가장 그날 중요했던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보도가 된 이후에 공식 라인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책실장을 통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공식 라인이 부인을 했는데 오후에 또다시 그 언론 보도를 지금 만들어냈던 직원들이 또다시 그건 맞다라고 공식 라인을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건 대표적으로 이 속에서 대통령실에서 기강도 없고 또 공식 라인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없다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면 대통령실은 계속 김대남 행정관 같은 사람들로 득식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회의의 의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미리 뭐 요거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민생과 민심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됐다는 얘기예요. 언제고 뭐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제가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대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처음 보는 그렇죠. 일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할지 많잖아요. 다 이야기했어요. 인적 쇄신 독대가 안 되면 네.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라고 할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은 굉장히 곤욕스럽죠. 네, 이종구 실장님. 네네. 이거 외에 이 친윤이라고 하는 이제 김재원 말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요. 네네. 한 대표 주변 인사를요, 이 도곡동 7인회라고 비꼬았는데 뭐 당 대표실 인적쇄선이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도곡동 7인회도 있고 뭐 한남동 라인도 있고 뭐 굉장히 맞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다 존재하는지 뭐 당사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 이게 나오니까 이제 도곡동 7인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곡동 7인회는 일단 좀 급조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없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한동훈 있습니다. 대표가 도곡동에 사니까 아마 도곡동 7인회라고 이야기를 붙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왜 서로 견줄 수 없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가 공적 책무를 떠맡는 어떤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에게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대통령실 안에 자신의 어떤 책무와 범위를 벗어나서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 네. 한동훈 대표는 공적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이고 그러면 7인회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당내의 비서실장이랄까 혹은 뭐 최고위원이랄까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와 좀 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공적 직함을 가진 사람들 공적 직함이 없더라도 의원들이라도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표가 그 자신의 사람들 이외에 다른 정파의 사람들도 아울러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면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성동 의원의 표현은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다, 뭐 거기서 회의하는 어떤 뭐 내용이 잘못됐다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 건 뭐 공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의 어떤 조직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네. 도곡동 7인회나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한 대표가 이제 권성동 의원 향해서 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러면 굉장히 당 내에서 도를 넘고 뭐 막가주한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법합니다.
자,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대표는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진짜 선출, 그러니까 그 당원들과 일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선출된 이 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 일개 의원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대표가 이렇게 직격을 하면 사실 대표의 어떤 권위가 상당히 저는 앞으로 뭐랄까요, 어떤 좀 비판적인 어떤 부분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 이 당에 사실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그런 그 지난번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지금껏 기득권의 정당, 그러니까 거의 바뀌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자의 한 축이라고 지금 이어져 내왔던 국민의힘이 네. 거의 분열상이에요. 지금도 그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단 다시 아우르고 상처를 지금 꿰매고 하는 상태에서 봉합한 상황에서 탄핵 당시를 이렇게 다시 연상시키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건 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 꼬리를 물면서 최악으로 치닫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대통령실이 다음 달 이 영부인을 전담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이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뭐 언제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뭐 수용 여부를 떠나서 결정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김여사 리스크들 뭐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잦아들 수 있겠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에 따라?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앞으로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계속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정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시기가 정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뭐 다음 달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2부속실의 설치는 앞으로의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모든 리스크 자체가 제2부속실 설치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 특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2부속실 설치로는 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잡음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제2부속실이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른 층에 지금 설치되고 있다,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종호 실장님, 네. 이 여권 내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친한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이요, 갑자기요 이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 이 국감 진행 중인데 갑자기 물러나겠다. 얘기를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가 기소가 됐으니까 자, 이해 충돌이 있으니 좀 빠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내부에서는 뭐 친한계 이거 보복 기소냐, 보복 기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장동혁 지금 의원이 네.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번에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법사위라는 건 피감기관이 법원이 있어요. 법원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기소되는 어떤 상황에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피감기관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무엇인가 질타를 한다거나 무엇을 좀 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이 되잖아요. 과거 뭐 일부 의원들이 사실 있긴 했었죠. 그래도 사실 이해충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임 안 한 의원들도 네. 많았어요. 그런데 또 장동혁 의원이 지난번에 최강욱 의원과 관련돼서 최강욱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재판 중인데도 법사위원을 물러서지 않는다고 질타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는 저는 온당하고 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의원을 그러니까 유세에서 도와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소울메이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울메이트, 영혼의 파트너다. 그렇죠. 그만큼 가깝다라는 걸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파 중에 친한파인데 예.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선거법 기소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막 뭐 기소할 만큼의 큰 액수도 아니었고 네. 장동혁 의원 본인은 계속 뭐 매년 재산 공개를 했던 부분에서 실무자가 오기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안에서는 아이고 친한파 중에 친한파인 장동혁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의원이 에이 난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